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해외 거주 교민들이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음식점 중에 하나가 국밥집입니다. 그만큼 국밥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배어있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앙헬레스에는 좋은 국밥집들이 있습니다. 순댓국이 먹고 싶으면 본가네를 찾죠. 언제 가도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돼지국밥이 먹고 싶으면 일미식당을 갑니다. 촉촉한 수육도 일품인 이 집은 제가 사는 곳과도 가까워서 더욱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두 집 모두 돼지를 베이스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오픈해서 소고기 국밥에 대한 아쉬움을 한 번에 털어내준 집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브바 R&B 바로 옆에 새롭게 오픈한 양평 해장국집입니다. 간판이나 여러가지가 좀 낡아 보이시죠? 이 간판이나 기타 여러가지 주방 도구까지 한국에서 전량 공수했기 때문입니다. 저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이 집 주방장님은 한국의 일산 지역에서 양평 해장국으로 나름 일가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 음식 맛을 그대로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곳의 집기를 모두 가져오셨다고 하네요. 내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갈 때마다 손님이 많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깔끔하고 넓어서 국밥 한 그릇 하시기에는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요. 서둘러 소머리 국밥 먼저 시켜봅니다. 이 동네에도 그간 몇 군데 소고기 베이스의 국밥을 시도한 곳들이 있었죠. 마닐라에도 있었고요. 하지만 필리핀 소나 호주산 소를 써서 그런지 제대로 된 한국의 맛을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소머리 국밥은 딱 나오자마자 군침이 싹 도네요. 꽉꽉 눌러 담아온 공깃밥을 다 넣고 말아줍니다. 저는 밥알이 국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좋아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냄새를 참을 수 없어 국물부터 한 모금 먹어봅니다. 딱 좋아하는 맛입니다. 깊이가 있으면서도 기름지지 않고 진하면서도 버겁지 않은 맛입니다. 자, 이제 밥알이 부풀어 올랐으니 깍두기 한 점 올려서 먹어봅니다. 기대했던 바로 그 맛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고기가 줄지를 않네요. 한국에서 전량 수입한 한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퍼지고도 남는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소머리 국밥의 가격은 500페소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머리 국밥집들의 가격이 평균 14,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수입하느라 물류 비용까지 더해졌을 텐데 더 싸게 파시니 제겐 큰 이득이네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머리 국밥집은 곤지암에 있는 최미자 소머리 국밥입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기회 되면 꼭 먹고 오는 집이죠.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가격이 14,000원인가 17,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집보다 필리핀에서 더 싸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맛을 비교하자고 하면 솔직히 최미자가 더 맛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곤지암에 있는 다른 소머리 국밥집들이나 서울의 웬만한 소머리 국밥집들에 비하면 이곳 양평 해장국집의 소머리 국밥이 더 맛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미자 바로 다음쯤으로 점수를 주고 싶네요. 고기의 양은 최미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 맛집인 것은 알았으니 다른 날에 또 와서 이번엔 양평 해장국을 먹어봅니다. 고추기름까지 제대로 갖춰놨네요. 고추기름 두르고 국물 한번 먹어봅니다. 소머리 국밥과는 또 다른 시원함이 있습니다. 채수가 제대로 조화를 이룬 맛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래기도 한국에서 공수한다고 하시네요. 큰일입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국밥집들이 늘어나니 숙취 걱정 없이 술을 더 마시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한잔하러도 와봤습니다. 한우 대창구이를 시작한다고 해서요. 이 곱창과 대창은 한국의 음성 쪽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잡내는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해동을 했는지 곱의 고소함도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내장구이가 그렇듯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우삼겹과 염통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우삼겹으로 먼저 한잔하고 염통에 한잔 이렇게 홀짝거리다 보면 다 익은 곱창과 대창으로 또 한잔 할 수 있게 타임라인을 정리해 놓은 사장님의 배려가 감탄스럽네요. 지금 이 돌판 위에 있는 것이 대창 1인분, 곱창 1인분입니다. 총 1,800페소에 이런 푸짐한 안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인분 시키시면 중간중간 속을 풀어줄 양평 해장국이 무료로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사장님이 단수가 높은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에 수리께서 더 달릴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 정도의 푸짐한 양이 1,800페소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들어갔다가 오발탄에서 식사했었습니다. 제가 오발탄을 좋아하다 보니 매형들과 4명이 가서 양구이, 대창구이 좀 시키고 마무리로 양밥 먹으며 소주 한잔 했죠. 그랬더니 식사비로 4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집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밥 볶아 먹고서 4,000페소 나왔으니 가성비는 끝판왕인 듯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당 양평 해장국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마치려고 했더니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이 집에서 한우 채끝살로 육회를 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육회로 팔아야 할지 육사시미로 팔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돈은 드릴 테니 일단 두 가지로 다 가져와 보시라고 했죠. 결국 이렇게 두 가지로 떡 하니 차려놓고 한잔했습니다. 채끝살 특유의 쫀득하면서도 녹진한 소고기 향이 살아있었고 씹을수록 기름기 없는 담백함에 고소한 끝맛이 올라오는 진짜백이었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가져다 주셨지만 이렇게 좋은 살을 계란 비린내나게 먹을 수는 없어서 그냥 섞지 않고 먹었습니다. 두 개를 번갈아 먹어보니 제 입맛에는 육사시미가 더 나았습니다. 접시에 착 붙어서 떼어내기도 어려운 찰기가 이미 식욕을 자극하고 나름의 부피감이 주는 식감은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먹어보기 어려운 채끝 육사시미를 여기서 먹을 수 있다니 감동스러울 따름이었네요. 저는 무조건 육사시미가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일단 한우 채끝살 자체가 비싼 가격을 자랑하니 이렇게 한 접시 만드는데 기본 단가가 너무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하긴 한국에서도 채끝으로 만든 육사시미를 먹으려면 이보다 적은 양에도 4, 5만원 줘야 하니 그 고민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사를 누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메뉴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네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먹다 보니 문득 예전에 자주 찾았던 청담동의 새벽집이 떠오르더군요. 그 집도 원래 육회와 선지해장국이 유명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고요. 이 양평 해장국집도 새벽집의 길을 따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메뉴 가격은 말고요. 새벽집의 가격은 너무 사악하거든요. 최현생이었습니다.